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인 박재균 주간이 기자가 논설 주간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언론을 통해서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반대통령, 반쪽아리 대통령으로 반통령으로 기억될 문재인,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 아닌 반통령으로 기억될 문, 이 글을 한번 아침에 읽어보면서 그래도 언론은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제 문재인 임기가 9일까지니까 재임 중 쓰는 마지막 이 칼럼이라는 전제를 그는 합니다. 그래 놓고 그는 벽지로 자기 글이 나가니까 일주일 뒤에 청와대를 나오는 대통령을 비판하려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이거예요. 나가는데 뭐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비판하려니까 불편하지만 떠나는 대통령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문재인이가 바로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기에 할 수 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지난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JTBC 인터뷰에 많은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손석희와 주고받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또 답변자로 턱 나와가지고 같은 주장을 또 늘어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끄집어 내리는 그런 형태의 아주 저급하고 저열한 국가 대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 임기 중에, 문재인의 5년 임기 중에 정상회담 때를 빼고 말이죠, 기자회견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합쳐서 고작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100번 정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10번 정도 언론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임기 중에 자주 등장했으면 좀 좋았으련만 떠날 때는 말없이는커녕 떠날 때 왜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도 할 말이 많은지, 그것도 퇴임 후에 잊히고 싶다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죠. 말의 내용들이 너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거의 다 자화자찬입니다. 부동산까지 자화자찬합니다. 내가 다 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로남불 박 논설 주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로남불 궤변이다, 궤변. 아니면은 후임자 깎아내리기. 바로 딱 그 제목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5년 동안의 국정 실패를 그렇게 해놓고도 조금이라도 시인하거나 후임자를 배려하거나 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떠나는 뒷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느냐, 이런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또 폭주하는 사이에 홀로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어요를 외치는 그 모습, 내란에 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74년간 국민들의 민생을 돌봤던 바로 그것을 지금 깨부수고 있고, 법을 다 두드려 고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도 아나무인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폭주하는 사이에 여기저기 또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어요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쓰럽다고 표현합니다. 진짜 안쓰러워서 할까요? 안타까워서 할까요? 거기에는 분노가 묻어 있는 겁니다. 이 박재균의 글에는 겉은 이렇게 유하게 얘기해도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분, 경남 양산에 내려가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다는 게 바로 이 박재균 논설 주간이 보는, 글을 보는 견해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대한세계에 살지는 않을까, 참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인간 문화재의 행복이고 많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합니다. 딱 정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이켜볼 때 권한대행 같은 임시직을 빼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한 분을 꼽으라면 바로 박재균 그 논설주가는 문재인을 꼽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연 문재인 대통령을 꼽는다고 했습니다. 5년이 다 되도록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오직 우리 편을 주류 세력으로 교체하겠다는 세상 바꾸기에 그냥 그 게임에 몰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문재인. 집권자가 돼서도 대놓고 우리 편만 든 사상 첫 대통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은영중에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을 편 사람은 있어도 문재인처럼 노골적으로 상대편의 적개심을 표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편의 적개심을 표현하고 외국의 비행기에 가면서 뭐 버닝썬 뭡니까 장자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지나도 다시 조사해라. 아니 연산군입니까 뭡니까? 그래 했죠.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 오히려 자기 편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예.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자가 돼서도 우리 편만 드는 사상 첫 대통령. 정말 참 이렇게 적개심을 표현하면서 저쪽 상대편은 저쪽이고 우리 편은 이쪽 우리 편으로 부르면서 금을 딱 긋는 사람. 그럼에도 문재인의 세상 바꾸기 게임 성공했느냐? 완전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당선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겠죠. 만약에 문재인의 세상 바꾸기 게임에 성공했다면 그가 지난날을 생각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화자찬과 맞아떨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결국 문재인은 두 동강을 대한민국을 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으로 내버렸습니다. 두 토막으로. 우리 편을 열광케 한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물러날지 몰라도 그 자신은 반쪽만의 대통령인 반통령으로 앞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이 박보균 논설주가는 동아일보 논설주가는 딱 한마디로 반통령으로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반통령으로 역사가 글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 편의 그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구사한 언어는 유체이탈합법이라는 아주 신조어를 남겼습니다. 이 말하는 이 생각인데 저쪽 말을 해가지고 변죽을 울리는 유체이탈합법.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비겁한 언어로 대통령 역사에 남을 만하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입니다. 대통령 속어를 아마 쓰는 기분으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까지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난 16일에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문재인이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 임기 5년 동안에도 해놓고 또 뭘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에? 지금 세월호가 생긴 지가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그 세월호가 누가 했는데요? 해난사고 아닙니까? 교통사고 아닙니까? 바다에? 누가 했는데요? 왜 못 잡아내죠? 아니 그 무서운 문재인이 왜 못 잡아냈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는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힙니다. 5년 동안이나 진상규명이라는 걸 해온 정권의 수장이 도대체가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7년간 9번이나 조사를 하고도 진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더 나올 진상이 없다는 뜻 아니겠냐 이거야. 살인사건이고 이런 것도 한 번으로 조사가 끝나는데 국가수에 딱 의뢰해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해서 딱 하고 의사 진단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7년간 동안에 9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 권력이 전부 달라붙어서. 예? 진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더 나올 진상이 없는 뜻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라면 이렇게 아팠던 진실도 솔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국 사태 때 뜬금없이 대입제도 개선을 말하거나, 또 윤석열 징계 파동 때는 인사권자로서 사과 운운한 것도 본질을 회피한 문재인 어록으로 남을 거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원래 정치를 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친노운동권 세력이 기획상품으로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으나 의사는 물론 능력도 없음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 대통령 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데, 보니까 능력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박보균 논설주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참담한 국정 실패로 이어졌고, 그러한 국정 실패가 결국은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비판적인 팬덤을 키워가지고 정치를 병들게 했고,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모든 법과 모든 것을, 그런 경계선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것,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8밤만 자면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8밤.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라도 좀 자제해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 다음을 보였으면 한다고 이 박 주간은 얘기를 하죠. 국민들이 보기엔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불안한 상상은 항상 현실이었고,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었으니까 별 기대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아주 제법 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도리어 자기가 잊힌 사람, 나는 잊힌 사람으로 남고 싶다, 자기의 문재인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도리어 잊고 싶어하는 것은 문재인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를 잊고 싶어한다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도리어 잊고 싶은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러지 못할 거란 불안한 예감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불안한 예감이 든다. 잊지는 못할 것 같다. 잊으려 하는데 잊고 싶은 사람이 우린데 우리가 그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이거예요. 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가슴에 후벼 파놓고 새로운 정권, 국민이 담아놓은 정권을 이렇게 새 대통령을 격려를 하지 못하나마 막판까지 이렇게 정말 쪼아대는 저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 논설주간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대통령 그만둘 날이 8일인데 참 그만둘려니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반통령으로 기억될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반통령으로 기억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 상황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내란 상황입니다. 지금
다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고 이래야 될 이 시기에 이게 뭡니까? 문재인의 저 행적이 저게 뭡니까? 그래서 박재균 논술주간이 그렇게 썼나 봅니다. 대통령이 아닌 반통령으로 기억될 문,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기가 막힌 날입니다. 네,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